네, 안녕하세요. 제가 관심 있게 보는 섹터를 말씀드려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종합 물류 섹터입니다. 뭐 동방도 있고, 뭐 KCTC 그리고 태용 로직스는 뭐 최근에 먼저 급등을 했고요. 그리고 한솔 로지스틱스 뭐 여기까지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나머지 종목도 몇 개가 더 있는데 일단은 좀 힘이 좋은 종목들 위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은 간단해요, 여러분. 제 책의 세력주 매매 공식에서 가장 중요 포인트가 뭐냐면 세력이 많이 해먹었냐 이거를 차트를 보시면서 물어보셔야 돼요. 왜냐면 여러분께서 뭐 여러 가지 스윙 투자나 단타나 뭐 여러 가지 하시겠지만 기본적으로 가치 투자 입장으로 보신다고 하면 세력이 높이 뛰어서 이미 많이 올려버리고 그런 주식은 하기 힘들다. 오를 가능성이 낮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물류 관련 택배 관련 이 섹터는요. 일단은 제가 지금 말한 종목들이 쿠팡 관련주기도 합니다. 그러면 쿠팡 미국 주식을 보면 지금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차트가 이 모양으로 제가 기억을 했어요. 50달러에서 시작했는데 지금 12달러인가 그렇게 확인을 했거든요.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조정이 너무 깊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더 이상 뭐 추가적으로 하락보다는 반등을 노리는 그런 구간, 뭐 추가적인 살짝 하락 더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주식이라는 게 마냥 하락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가능성을 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말씀드린 종목들 있잖아요. 동방이라든지 뭐 KCTC 그리고 태용 로직스 그리고 한솔 로지스틱스 이 종목들의 힘을 보시면 먼저는 또 힘을 보시면 힘들이 보통이 아닙니다. 지금 보시면 쭉쭉 밀어서 올리는 이 급등 형태를 많이 만들어내죠. 눌렀다가 급등하고 눌렀다가 급등하고 그리고 동방 같은 경우는요 놀랍죠. 상한가를 연속적으로 만들었다가 또 상한가를 만들어냅니다. 자, 이 모양을 여러분이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 에디슨 EV 그리고 최근에 많이 올라갔던 뭐 한일사료라든지 그런 패턴에서 나오는 차트예요. 그리고 그 주식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눌렀다가 2차 파동으로 더 크게 가는 그림을 그린 적이 있죠. 그런데 특이점은 동방 같은 경우는 쿠팡이랑 엮여있기 때문에 쿠팡이 못 올라가니까 얘도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장주가 미국에서 상장했는데 결과가 좋지가 않아요. 그럼 올라갈 수가 없죠. 그런 한계가 있지만 지금 조정 깊이를 한번 보세요. 굉장히 깊게 눌렸고 지금 그 미국에 있는 쿠팡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바닥을 다지고 있고 쿠팡 역시도 나름대로 이제 바닥을 다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술적 반등이라는 게 또 존재를 하잖아요. 이런 부분의 관점으로 또 접근을 해도 괜찮다. 왜냐하면 단순한 기술 반등이라기보다 이때 올렸던 그 세력의 힘을 보자는 거예요. 와, 세력의 힘이 진짜 세다. 근데 이 세력 힘이 한 번도 상승을 시키지 않았네. 여러 에디슨이라든지 뭐 한일사료 이런 걸 봤을 때 1차 상승과 그 뒤에 2차 상승 이런 것들을 또 고려해 보면 나름대로 또 힘을 갖고 있지 않을까, 그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거죠. 그래서 1차적으로는 한번 상승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많이 털어냈어요. 근데 제가 어떤 관점을 보는 거냐면 세력들은 1차 상승으로 끝내진 않아요. 많은 경우에 거의 대부분 1차 상승을 갔다가 이제 2차 상승 시간을 예상할 수 없지만 2차 상승을 거의 갑니다. 대부분 가요. 그러니까 세력 입장에서도 저 한 방으로 이 주식에 대해서 모든 걸 끝내기 아쉬운 거죠. 그래서 2차까지 가고 재료가 좋으면 3차까지 가서 이 3차에서 완전히 끝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3차까지 간 거는 아예 쳐다도 안 보고 물론 2차까지 간 것도 사실은 쳐다도 안 봅니다. 일단 신고가를 만들었고 힘도 괜찮아요. 상한가 잘 만들어지고요. 반등도 강하게 나오고 그래서 이것도 꽤 힘이 좋은 시장 주도주 성격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 섹터다. 그래서 저도 계속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격 분석은 한번 셀프로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저는 좀 괜찮은 세력주 섹터를 말씀드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말씀드릴 섹터는 이제 도심 항공 모빌리티 섹터입니다. 여기에 이제 네온테크가 대표적으로 또 있고요. 그리고 베셀도 있고 그리고 퍼스텍도 있습니다. 자, 이 종목들의 특징도 사실 똑같죠. 급등주 유형입니다. 네, 다이나믹하게 재료 터트리면서 급등했고 퍼스텍은 뭐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재료가 여러 가지 많이 엮여 있어요. 그리고 네온테크도 보시면 아주 깔끔하게 11선 태워서 차트 만들고 있는데 이거 시간에 잠깐 볼게요. 시간에는 일단 밀렸네요. 충분히 여기서도 슈팅이 나오고 급등을 할 수 있는 자리와 위치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이런 위치에서 좀 단타하는 사람들이나 여러 사람들이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위치고요. 그 베셀 같은 경우도 사실은 먼저 튀어 올랐죠. 먼저 튀어 올랐다가 최근에 눌러오고 그다음 대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게 보시면 나름대로 좀 강한 세력주라고 전 볼 수 있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 튀어 오를 때 신고가 형태로 만들었죠. 그러면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고가 만들고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지금 신고가 만들고 박살내고 있죠. 네,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만드는 과정이고 상승 초입이기 때문에 이 섹터를 주목해야 됩니다. 주식을 한다고 하면 이 섹터 보고 있어야 돼요. 네, 뭐 무조건 뭐 사라 뭐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세력이 이렇게 상승 초입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는 주식들을요, 여러분이 눈으로 많이 보셔야 돼요. 저게 많이 눈에 익어야 됩니다. 그래서 퍼스텍도 보시면 여기서도 이제 뭐 삼성 인수합병 이야기 이슈가 많이 있었어요. 보시면 휴림 로봇도 그와 관련해서 크게 오른 거잖아요. 얘도 어떻게 보면 같은 재료 안에 있다라고도 뭐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움직이는 걸 보세요. 상한가하고 박살내고 상한가, 또 상한가 박살내고 상한가 급등 박살내고 쭉 박살냈다가 또 급등하는 척하다가 또 밀어내고. 야, 이거 항상 매집 중에 상승하기 전에 뭐 만든다고 했죠.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짓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보면 개미가 정말 많이 붙는 주식이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개미가 많이 붙으면 세력 입장에서도 별짓을 다 해야 개미들이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만든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베셀도 움직임, 상승 출발 자체가 지금 갭 띄우고 갭 띄운 식으로 접근을 했죠. 그리고 지금 힘을 주지 않는 상태예요. 앞에 한번 매물 소화하고 힘을 주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힘이 추가적으로 2차적으로 단기적인 2차 파동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런 과정 가운데, 이런 그림 가운데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시장의 타이밍상 좀 신고가를 찔러주면서 오를 만한 주식들이 나올 때가 좀 되긴 됐거든요. 이미 노터스나 뭐 이런 주식이 오르기도 했지만, 네, 타이밍이 좀 됐다고 봅니다. 만약에 얘를 이제 우리가 막 봤는데 뭐 결국 매수 못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여기서 올라가지 못하고 만약에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그럼 얘는 나중에 다시 갑니다. 이런 애들은. 그래서 그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좀 웃긴 게 뭐냐면 지금 베셀도 다른 재료로 엮일 수 있고요. 그리고 네온테크나 퍼스텍도 다른 이슈와 재료로 또 엮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애들이 재료를 물고 있는 게 한 개 이상씩 있는 거죠. 2개 이상씩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앞으로 주식을 계속 하실 때 지금 제가 말한 이 섹터들을 계속적으로 관심 있게 보시면 세력주 특성상 다시 오르고 다시 크게 또 오르고 막 그런 것들을 반복하는 걸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항상 가치 투자는 남들이 관심을 갖지 않을 때 그때 관심을 가지시고 사는 게 가치 투자라는 걸 잊지 마시고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